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3월이면 대구에 위치한 대안학교 한우란중학교가 개교합니다. 많은 교도들과 시민들의 기대 속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한우란중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신 곽종문 교장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예. 우선 한우란중학교의 개교 소식이 매우 반갑습니다. 언제 개교하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학교인데요. 3월 4일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입학식을 갖고 월요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 학년에 한 학급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2학급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입학식을 하는 경우는 조금 색다른 경우 같습니다만 한우란중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를 네, 모든 학생들이 기숙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출퇴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데리고 학교 오기 어려워서 일요일 오후가 가장 편리할 것 같아서 시작을 그렇게 하고요. 수업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우란중학교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대한교육이 시작된 지가 약 20여 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산업도 변하고 국가사회가 세계가 많이 변해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을 다시 대한교육의 이름으로 출발하려고 한우란중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다시 대한교육을 꿈꾼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조금만 더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한우란중학교가 시작되고 마침내 개교하기까지 대구 지역의 기업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자금도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사장님이신 대구 경북 격구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내치킨의 현철호 회장님께서 많은 거금을 희사해 주셔가지고 한우란중학교 개교에 큰 토대가 됐다는 말씀. 정말 고마운 분이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찾아뵙고 이렇게 초대 교장으로서 부임했다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도 여러 번 하고 문자도 여러 번 보내고 아무리 해도 전화가 통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정말 많이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첫 말씀이 다시는 이런 전화도 연락도 하지 마라. 내가 그 돈을 희사했던 마음도 이미 내 마음속에는 없는데 다시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정말 꼭 내 도움이 필요했다면 앞으로 한우란중학교가 정말 성공해서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주면 퇴근길에 웃음 한번 웃고 싶다. 아주 너무 멋있는 회장님이셨어요. 정말 네. 고맙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한 말씀씩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로 네, 스스로가 학교에 어떤 행사에도 연락 주지 말고 네. 다시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아름다운 소식은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감사 인사 전하고 싶기도 하실 것 같아서 카메라를 네. 보시고 한 말씀 좀 회장님,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배웠습니다. 회장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정말 좋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과 보호를 받는 그런 학교로 꼭 성장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대안학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요. 대안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안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학교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대안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그 용어를 정의하는 자체가 이미 대안교육은 성장을 멈췄다고 봅니다. 용어 그대로 대안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바람직한 방향, 이 상황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교육을 대안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굳이 정의를 해서 규정을 지어보자면 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교육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특히 산업이 발전하는데 교육이라는 건 큰 기본 바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미명 안에 사람의 본질이나 성장이나 고유의 개성이나 그 개인의 특성이나 그리고 자연과 어떻게 조화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인간과 인간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는 교육의 본질이 좀 소외됐던 것이 대안교육을 태동하게 됐던 근본 원인이 됐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교육은 기존의 학교 교육과 어떤 특성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홀해졌던 인간의 본질, 교육의 근본, 뭐 예를 들면 인성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함께 사는 나눔이라든지 보람이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이걸 대안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제 귀에 가장 크게 들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산성지고등학교 시작하셨고 한겨레 중학교에 근무하셨고 그리고 한우란 중학교에 부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학교가 다 우리 원불교와 연관을 맺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영산성지고등학교에서 근무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오래된 옛날 이야기인데요. 34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영산성지고등학교는 각종학교로 있을 때 당시에 그 지역사회 농어촌의 교육의 소외를, 교육의 사각지대를 이렇게 극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교통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인농현상이 생기고 도시화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그 학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됐죠. 근데 지금 열반하신 고 과산 김현 교무님께서 학교 인가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고 해서 그 학교를 놓지 않고 새로운 학교를 시작을 했죠. 그때 제가 같이 합류를 하게 돼서 당초에는 학교 이름을 굉장히 길게 지었었어요. 네. 인생 열차를 타고 가다가 네. 간이역에 내려서 네.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열차가 가고 없더라. 네. 그 다음 열차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는 학교. 정말 우리가 그런 그게 학교 이름인 거죠? 그게 학교의 첫 출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사연들이나 그런 인생이 각자 다 시기의 장난의 차이뿐이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다시 기회를 주고 더더군다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그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성장기에 우리가 뭐 한때의 실수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내몬다든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징벌이나 어떤 뭐 고통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그 사회적 그 풍류가 있을 때 당시에 인간은 모두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출발 자체가 우리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됐던 것이 영산성지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영산성지고등학교는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 중에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따라서 잠재적 부처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우수한 아이,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아이, 아니면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좋은 아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 인간은 언제든지 누구나 능선능악하다. 따라서 교육은 그 능선능악한 무한한 가능성을 부처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래의 목적인데 네. 우리는 편의에 따라서 효율에 따라서 이것을 재단하거나 가로 밖으로 내보내거나 또 다른 방법을 접근해 보거나 이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던 것을 네. 원불교의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으로 시도했다는 이 자체는 그 시대에는 엄청난 충격과 대전환을 가져왔던 출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가 좀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 안에 부처가 있다는 그 말씀이 학생들, 특히 기회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말씀이었고 그걸 실천함으로써 정말 대한민국의 최초의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영산성지고등학교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한 번 더 어려운 곳으로 가신 것 같아요. 탈북자 청소년들에게 배움을 전하는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매우 특수한 학교이고 매우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 어렴풋하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학교였나요? 또 이제 영산성지고등학교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교육사회에 하여튼 큰 반항을 일으키고 많은 관심을 받다가 또 점점 이 청소년들이 우리 제도권 교육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특성이 강한 아이들이 제도권 교육로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연령이 점점 낮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교단에서는 송악중학교를 최초로 네, 네. 만들어서 네.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최초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만들었을 때 당시에 그 학생들에게 좀 더 넓은 세계의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북중국 접경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네. 주로 동북 삼성 있는 지역에 가서 해외 이동 수업을 하는 중에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학생들이 남북 문제, 통일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감동과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서 돌아와가지고 성지송악중학교에서 탈북 학생을 최초로 남북한 학생이 통합 교육을 실시했던 경험이 그 다음에 한겨레로 연결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영산성지고등학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 50년사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역사 기록에도 약 20페이지 정도의 방대한 기록이 영산성지고등학교에 남아 있는데, 영산성지고등학교의 교육적 성공, 그 의미, 국가사회적인 신뢰와 바탕, 이런 것 때문에 영산성지고등학교의 또 다른 국책사업인 탈북자 학교, 통일을 앞두고 이렇게 탈북자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이 탈북 학생들 교육을 사실은 이렇게 부탁해서 맡기게 된 거죠. 그것이 출발이 됐는데, 다행히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런 여러 대한교육의 실험과 경험, 그리고 강한 교육력을 가지고 있는 탄력성과 유연성, 그리고 다양한 정성과 헌신의 노력성을 가진 이 교육력이 탈북 청소년들을 전담하는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성공을 이끌게 됐고요. 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이 한겨레 중고등학교도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가 관심과 그 여러 가지의 성공의 비결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남북 통일의 통합교육의 여러 가지 바탕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사이에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일컬어지면서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정말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듯이 정말 갈등이 치솟아오르는 그런 순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을 다 이 탈북 학생들과 함께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수 없는 모습들 아마 보지 않으셨을까요? 실제로 그 학생들은 남북관계 이 일희일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희비가 너무 엇갈리고 정말 변화가 크지, 탈북자들은 또 오히려 그렇게 감정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념이 없으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확실한 경험이 없으면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 탈북 청소년들은 이미 북한 사회에서도 살아봤고 대한민국에서 살아봤고, 통일에 대한 신념은 누구보다도 변함없는 철저한 신념이고 정말 철주의 신념이 되겠죠. 그리고 남북한 사회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은 그냥 정말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다시 해가 뜰 때도 있듯이, 그러나 해와 다른 한결같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그렇게 희비가 엇갈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탈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는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계산하고 따지고 비교해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족이라는 것은 아픔을 다독여주고 실수를 감싸 안아주고 또 서로의 힘을 합쳐서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고 하는 게 가족인데, 우리가 이 가족을 조금 키워서 보면 대한민국은 한 가족이고 한 결이거든요. 이 탈북자들은 그런 아픔을 이미 겪고 왔기 때문에 그걸 감싸고 함께 힘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좀 성숙된 노력과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조그만한 안전사고도 조금은 더 신경 쓰였을 것 같고, 음식 하나라도 더 신경 써서 제공하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정말 크게 신경 썼던 한 가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 초기에 개교 당시 한 2년 동안 그냥 막연한, 아니면 고정된 선입견, 오랫동안 반공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화되어 있던 이 사고 때문에 무조건적 반대, 비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설립을 못하고 많은 데모와 시민들의 저항이 정말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뭐 북한 탈북자 그러면 정말 좋지 못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방문했던 어떤 시민단체의 책임 있는 분은
두려움 때문에 학교를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정말 에피소드도 있을 네, 만큼 오히려 우리가 너무 지나친 오해, 왜곡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큰 어려움은 언론이나 우리 시민사회나 이런 분들이 정확한 북한의 실상, 탈북자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너무 민감하게 탈북자들을 바라보고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지켜보는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종교적인 문제는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 쪽 그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대립과 갈등으로 이걸 자꾸 끌고 감으로 인해서 네, 네. 정말 그 좋지 못한 모습들을 오랫동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했던 것이 처음에 우리의 오류였던 것 같아요. 자, 뭐 열심히 공부하면 돼. 북한에 있는 뭐 교육이나 교과서나 북한의 알미나 지식이나 정보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야. 그건 무가치한 것이야. 네.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의 오류를 수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가치로 그걸 가치화하느냐의 문제가 있지 북한이라고 해서 무시할 만한 것은 결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도 많은 걸 배웠고 반성하고 또 그런 오류와 잘못된 시각들을 고쳐가면서 함께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지금은 약 한 12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영양이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배고팠으니까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균형 있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먹이는 데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늘 비교했고 우리보다 더 못한 낮은 곳으로 우리 마음속의 은연중에 깊이 내재져 있었던 우리의 사고의 문제를 이렇게 올바르게 바로잡고 수정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의 어려움은 실제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측정 중에 뭐 국어, 영어, 수학 어떤 지식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걸 실력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걸로 평가하면 탈북자들은 평가에서 우리보다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이걸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느냐, 어떤 시각으로 이 가치를 부여하느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느냐는 건 우리와 전혀 다른 정말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시각으로 보면 결코 비교해야 되거나 그걸 무시해야 되거나 그러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세월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최근까지 한겨레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고 귀감이 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시각에 속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통일을 하기 전에 경제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적 군사적 기득권을 누가 갖느냐 없느냐, 우리가 비용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 문제, 즉 1차원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통일은 그렇게 가치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많다는 것을 특히 우리 교도님들은 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과정에 있어의 가치라는 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쌀을 하나 생산해도 쌀값을 따지면 쌀은 생산 가치가 없다고 보지만 쌀이 주는 간접 효용은 쌀이 가지고 있는 1차 효용 가치의 약 400배의 가치가 있듯이 통일이라는 문제는 그 2차, 3차, 4차원의 가치를 따지면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의 대상이거나 어떤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좀 따져본다면 통일은 정말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와 반대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 외에는 앞으로의 미래에 희망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그런 이해관계가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통일은 상상 그 이상이다. 정말 그 어디가 끝인지 끝을 알 수가 없다라는 예안을 대부분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작은 그 1차원적 가치만 가지고 따지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 보여요. 오히려 정치 군사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 뭐 인프라를 구축하는 현상 이런 것보다는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심정사, 문화적 갈등과 그런 충돌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통일, 사람과 사람의 통일, 국민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하나 돼서 살아가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건 도외시하고 그런 계산적인 경제적인 이런 가치만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약 32,0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우리가 몰랐던 위대한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도 많이 고쳐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서 이 지구촌이 발전하는데 마지막 정말 인류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한다면 통일은 따질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종사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조선이 갱조선 네. 되고 어변성룡하는 그 순간이 바로 통일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말씀도 네. 저희가 정말 너무 크고 네. 너무 미래적인 말씀이라 우리가 그걸 피부로 못 느꼈었는데요. 저는 한겨레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정말 국내외적인 많은 전문가들, 많은 경험자들을 만나서 들은 바에 하면 대종사님 말씀을 실제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네. 정말 용 이상의 가능성과 미래의 희망을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용이 될까, 그렇게 어변성룡이 될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이니까 받아들였지 체감하지 못했던 네, 거를 네. 저희들은 정말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 같고요. 대종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꿈꿔왔던 교육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선생님께서는 동무님이시기도 네. 하시니까요. 네. 그 말씀을 좀 전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종사님께서 꿈꿨던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부처로 만들고 싶은 가장 큰 정말 포부와 경륜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 부처라고 하는 위대한 발견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실천하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거나 그렇게 교육해보지 못했던 것이 아마 우리의 앞으로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교육의 이상이 저희도 항상 벅차게 생각하면서 항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이런 말씀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조금 두고 보자면 특히 전쟁 이후 우리는 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과 경쟁하면서 지식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는 교육에 치중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정 성과를 이뤄내서 경제 발전도 이루고 과학 발전도 이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에 벌어지는 참 참담한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성이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을까 혹은 망가져 있을까라는 것들을 느끼게도 됩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지금 현실의 모습부터 출발해서 고쳐나가야 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실 것 같은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회관계를 통해서 어떤 인간으로 표현되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그 뿌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교육의 본질을 크게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 뿌리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원천은 인성에서 출발하고 감성에서 출발하고 함께 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이 근본 원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경쟁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사회를 앞서서 이끌어가고 좀 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발전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는 대기업들이 최근에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펙을 보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인성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합숙도 함께도 하고 하면서 인성이 중요하고 봉사 능력이 뛰어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뽑는 쪽으로 이렇게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대기업에서 인재상의 표준이 변화돼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처음에 다시 대안교육이란 말씀 하셨거든요. 네. 그 말씀이 지금 이 부분과 좀 어울리는 말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다시 대안교육이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대안은 아마 대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화두를 던져놓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 내에 지금 학교가 한 7개 정도의 소위 대안학교라고 부르죠. 법률용어로는 특성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부르는데 이 대안학교들이 20년 세월 동안 그야말로 대안적 노력을 대안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큰 반성도 있고요. 뭐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 뭐 정원을 못 채워서 전전긍긍하는 문제, 사회적 무리기를 일으켜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에 좀 이렇게 흠집이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단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은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 현상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 따른 어떤 속도의 문제, 네. 또 우리 인류 사회가 지나친 경쟁 속에 있다가 이 경쟁이라는 게 그 경쟁의 능력의 뿌리에서 출발을 했다라면 네. 아무리 경쟁이 뛰어나더라도 장기전으로 가면 결코 뭐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원리의 문제, 또 우리의 안일함의 문제, 또 우리의 그 어떤 성찰의 부족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립대안학교도 크게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그동안 국가사회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원불교 교립대안학교의 그 진면모가 정말 마음 아픈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안이어야 되겠다라는 출발을 하는데, 다시 대안은 어떤 뭐냐면 시대도 반영하고 네. 미래도 반영하고 이 교육의 본질도 반영하고 국가사회의 부름도, 이건 모두 다 우리 대종사님의 교육의 철학과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대안을 이루지 않으면은 우리의 소명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대안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생겼습니다. 네. 제가 전에 들은 말이긴 합니다만 성인이 되시기 전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부터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천직으로 교직을 수행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 듭니다.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던 것 같고요. 네.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네.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일찍 집을 나와서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과외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과외를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그 고통을 조금 더 느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불교를 만나서 네. 새로운 어떤 길을 알게 됐고 대종사의 법을 만났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그 시골에 있는 제 모교의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여름방학 때 하급지도 봉사활동을 가려고 했던 것을, 그때 시대에는 그게 용공 내지는 뭔가 불순 예. 세력으로 오해받았을 때 시대입니다. 시대적인 네네. 80년대 야학이나 아닐까요? 농화 네네네. 이런 분들이죠. 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그 고통을 좌절하지 않고 분발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좀 더 크고 좀 더 구체적이면서 대사회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원불교에서 이렇게 그 야학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공심야학이라는 걸 출발을 했습니다. 네. 공심야학을 하면서도 또 특히 어려웠던 점들은 그런 시대의 오해, 뭐 예를 들면 그런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장애물들이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네. 또 우리 교단 내에서도 썩 그렇게 반겨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 의미와 가치를 살려서 공심야학은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됐죠. 네.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4학년, 대학 4학년이 됐을 때 공심야학은 이렇게 후배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가게 되고, 조금 더 보람 있고 뭐 속된 말로 좀 센 뭔가 없을까 찾다가 소년원을 찾아가서 소년원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저와 함께 공심야학을 했던 우리 동료 교사들하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심야학 학생들, 대학생들이죠. 대학생 교사들이 네. 소년원에 가서 가르쳐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140명인지 뭐 아무튼 180명인지 꽤 많은 인원을 가르쳤어요. 네.
근데 1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12월 8일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전원이 합격을 시켰는데 예. 합격시키는 게 그것도 좀 놀랄 일이지만 당시 법에 유인책으로 합격을 하면 형량에 관계없이 모두 석방되는 현상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 한날 동시에 그 많은 소년생들이 석방되면서 언론에 뭐 아주 TV에 생중계 방송이 되고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그때 그 전국에 있는 13개 소년원이 대전환을 합니다. 이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은 잠깐의 실수나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줬던 어떤 그 실수는 징벌을 가해서 다시 여기 오지 않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부처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바람직한 사람이 해야 될 인류의 도리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3개 소년이 모두 다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소년은 모두 다 학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고용정보학교, 네. 안양 무슨 여자 학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12월 20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 합격자 발표냐고. 네. 12월 20일 날 소년원 정문에서 개인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부모의 형제를 먹여서 살려야 되는 인간적 도리에 대한 중압감이 늘 있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치와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치가 다 소중한 건데 이 충돌에서 저는 대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12월 20일 날이 제 인생의 대전환점이 됐고요. 네. 그 후로 아마 제가 전무 추진을 하게 된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한울한 중학교에서 또 다른 시작을 맡고 계시고 한울한 중학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두 출발선상이 과연 어떤 모습을 만들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 것인데요. 한울한 중학교는 과연 어떤 모습들로 갖춰지게 되는지,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어떤 모습들로 존재하게 될지 그 모습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사장님이신 대구경북 교구장님, 김도신 교무님께서도 늘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을 실현해 가는데 교화, 교육, 자선 사업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펼쳐가고 계시는 중에 교육도 항상 마음속에 뜻을 두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현철호 회장님의 정제가 만나게 됐고 또 대구시 교육청의 우동기 교육감님이 네. 이렇게 학교를 좀 설립해달라는 권유도 같이 함께 만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구장님께서도 정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새로운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같이 결합돼서 학교를 준비하셔 왔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저도 만나서 교구장님하고 여러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하고 교육의 방향, 교육의 방법, 교육의 색깔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기꺼이 그분의 뜻을 함께 받들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울한 중학교는 그야말로 4차 산업 시대의 교육에 맞는 그런 인재를 키우려 합니다. 네. 자, 우선 한울한 중학교라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의 본질, 우리가 인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인성에서 모든 교육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첫 번째 한울한 중학교의 미래의 모습이고요. 네네. 그래서 올바른 인성에서 출발하고 풍부한 상상의 예술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나를 정화하면서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배움이 얼마나 행복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그랬어요, 교육을. 네네. 가르칠 교자를 썼습니다. 이제는 배울 교자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배움에 있어서 얼마나 창조적 기쁨을 스스로 느끼고 이 기쁨이 정말 신명나는 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한울한 중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은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래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플루리퍼턴트 셀이라고 부릅니다. 플루리퍼턴트 스템셀이라고 부르는데 교육에 있어서 자기 성장 세포, 즉 다능성, 어떤 방면으로든 어떤 가능성이든 어떤 신에든 능히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줄기세포 교육이 바로
한우란 중학교가 앞으로 지향하는 교육이고 미래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교육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한우란 중학교는 시간표, 교육과정 이걸 짜지 않습니다. 모든 네. 학생이 시간표가 다르고 교육과정이 다르고 내 꿈이 다르고 내 줄기세포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줄기세포를 눈에 이식하면 눈을 만들고 네. 다리에 이식하면 다리를 만들고 네. 이러듯이 교육의 본질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한우란 중학교의 앞으로 미래 지향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당장 선생님들도 지금 같이 실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교과서, 시간표, 교육과정 이건 뭐 필요하다면 제출용이겠죠. 네, 네, 네. 저희는 지금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 그다음에 AI, VR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도 예를 들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코딩 언어를 지금 적극적으로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런 걸 종합해서 아까 줄기세포 교육에 있어서 다능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다능성 줄기세포 교육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지 맞는지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십시오. 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우치고, 그건 아까 본질이죠. 네. 네. 인성. 네. 네. 깨우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난 이 직업이야 정하지 않고 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외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우리가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네, 네. 지식의 수명도 매우 짧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업의 수명도 매우 짧고요.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7년이 채 가지 않습니다. 매우 수명이 짧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우물을 파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능성 줄기세포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서는 그 수명이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능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어떤 현상이든 함께 결합해서 새로운 창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라 보기 때문에 한우란 중학교의 지향점은 그게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도 있지만 다능성, 네. 다양한 능력을 네네. 발휘할 수 있는 다능성. 네. 그 다음에는 자기 혼자 다능성만 가지고서는 일이 해결 안 될 테니까 함께 성장. 연대할 수 있는 네, 연대력이 그럼요. 필요하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정말 그 월드컵의 신화를 썼을 때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와서 축구는 하지 않고 걱정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막 계속해서 체력 단련을 네. 시키고 아니 국가대표 선수들이 뭔 체력이 약해서 체력 단련을 시키는지 그리고 함께하는 팀워크만 계속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버거울 만큼의 막강한 그 선진국 축구팀하고 계속해서 패배의 경험을 시켰던 것이 굉장히 불안했고 아주 불안한 사람들은 정말 저 감독 경질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축구의 본질을 출발해서 했기 때문에 그 신화를 썼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학부모들, 주변에 우리 지역사회나 시민사회들이 좀 지켜봐주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저는 위대한 기적, 위대한 가능성,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학부형들도 함께 뭐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죠. 저도 배우고 학부형들도 배워서 미래의 진정한 교육이 뭔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아이들 옆에서 보살피고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교육도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사회 교육도 저는 함께 하려고 그러고요. 지역사회를 무한 개방하려고 합니다. 무한 개방도 하지만 지역사회 그 인근에 보면 국가산업단지도 있고요. 그 테크노폴리스도 있고 또 연구원도 있고 뭐 대학도 2개나 있고 정말 가까운 인근에 아주 5분 10분 내의 거리에 첨단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와 꿈과 창의력과 관심도가 그쪽에 있다면 학교로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으로 등교하도록 그렇게 지금 과감한 개방을 혁신을 하려고 합니다. 참 선생님만 바라보고 했던 것이 공책과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날 바라봐주고 자꾸 옆에서 말 걸어주고 일을 같이 해주고 하는 그런 교육의 현장에 저는 눈에 그려져서 그게 참 기대가 많이
네, 입학식도 준비하실 것 같은데 입학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입학식은 이제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하고 스승님들하고 첫 만남이라 서로가 설레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건물은 지었는데 안에 있는 이제 교구제나 환경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집 같은 엄마와 내 집 같은 그런 준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개교 전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근무하고 있고요. 어떤 학생들이 오면 그렇게 딱딱하고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우선 초기에는 내가 누군지라는 성찰의 시간을 상당 기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능성, 내 꿈,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나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내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일종의 워밍업 같은 것이 이제 상당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지금 탈북 출신 학생도 있고 다문화 학생도 4명이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다문화 학생들은 그동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다문화는 배려의 대상?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그 마이너리티 같은 소외계층이었습니다. 배려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소외와 비교 내지는 계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용어를 없애기 위해서 당장 지금 가장 많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의 언어를 1학기 동안 열심히 배울 겁니다. 그 아이는 또 다른 선생님이 될 겁니다. 자기 나라 모국어를 한우란 중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이번 돌아오는 여름방학이 되면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그 아이가 있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사회의 문제, 인류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제 국경도 없고 세계를 무대로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아마 다문화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이 저희 학교에 이런 시스템을 보면 깜짝 놀라고 다 몰려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문화 아이들이 오히려 정말 중심에 가장 중심에서 함께 교육을 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네. 한우란 중학교 개교 아직 전입니다만 그 모습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그런 벅찬 순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영상 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느 분이든 괜찮으니까 카메라를 보시고 전하신 말씀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35년 전에 영산 성주고등학교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의 운동을 시작했던 많은 선생님들,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도와주셨던 함께했던 선생님들, 또 제가 출가 교도님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시 대한교육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오늘날에 여기까지 있게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대종사님 교법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던 저의 연원 교무님이신 고 자타원 이전은 교무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스승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선 선생님을 배우면서 정말 내 평생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대종사님의 말씀을 정말 달콤한 말씀들을 많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대종사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교육받고 싶은 거, 내가 배우고 싶은 대로 배우면서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지금의 청소년들도 정말 깊이 느끼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한우란 중학교의 새로운 출발, 정말 벅차기 시작하시는 만큼 큰 이소성대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